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겐지 원작, 후지시로 세이지 글, 그림자 그림, 엄혜숙 옮김 해설. 과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걸린 커다란 별자리 지도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어져 희뿌연 연기처럼 보이는 허리띠 같은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러분, 이 희미하고 하얀 게 진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조반니? 선생님이 부르자 조반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기억대로라면 그것은 모두 별이라고 언젠가 잡지에서 읽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일어서서 말하려고 보니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커다란 망원경으로 이 하얀 강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작은 별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별의 무리를 은하계 우주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는 지구나 저 뜨거운 태양도 이 은하계 우주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은하축제 날이니까 여러분은 바깥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잘 보세요. 이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은하축제날, 곧 켄타우루스 축제 날이었어요. 조반니, 이따 강에 같이 가자. 교문을 나서면서 캄파넬라가 조반니에게 말했어요. 응, 일이 끝나고 갈 수 있으면 갈게. 그럼 나중에 와, 기다릴게. 조반니의 아버지는 북쪽 바다로 돈 벌러 가서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파서 줄곧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조반니는 마을의 인쇄소로 일하러 갔어요. 요즘에는 캄파넬라와 노는 일도 전혀 없었지요.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밤 은하 축제 때 강에 띄울 한울타리 등불을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조반니는 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인쇄소는 철길 바로 옆에 있어요. 조반니가 인쇄소에 도착할 즈음이면 언제나 화물 열차가 지나갔어요. 조반니는 새카만 연기를 내뿜으며 덜커덩 덜커덩 힘차게 달려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 화물 열차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도 저 기차를 타보고 싶어.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보고 싶어. 인쇄소 안으로 들어서면 한가운데에 수많은 윤전기가 철거덕 돌고 있어요. 그리고 천으로 머리를 동여매거나 갓달리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마치 노래하듯이 글자를 읽거나 술을 헤아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조반니는 언제나처럼 약속한 일을 마쳤어요. 그러자 계산대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 조반니에게 은화 한 개를 주었어요. 조반니는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져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재빨리 뛰기 시작했지요.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져서 주위는 어둑어둑했어요. 조반니가 돌아온 곳은 뒷골목의 작은 집이었어요. 엄마, 저 다녀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조반니 왔니? 일하느라 힘들었지. 오늘은 시원해서 내내 몸이 좋았단다. 조반니의 어머니는 입구에 있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곧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침 신문에 올해는 북쪽 어장에서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좋으련만. 아빠는 틀림없이 돌아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해달 모피옷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지? 모두들 나만 보면 그렇게 말해요. 놀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캄파넬라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가엾은 듯이
나를 보고 있어요. 아까 캄파넬라가 같이 강에 가자고 했어요. 아, 그렇지. 오늘이 은하 축제 날이구나. 어서 다녀오렴. 네, 그럼 1시간 반만 있다 올게요. 조반니는 기운차게 집을 나섰어요. 거리는 온갖 등불이며 나무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시계방은 밝게 네온등을 켰고요. 전기회사 앞 플라타너스 나무에는 수많은 꼬마 전구에 불이 켜져 있어 주위가 온통 인어의 도시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한울타리 등불을 손에 든 채 휘파람을 불거나 깔깔깔 웃기도 하면서 강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조반니가 네거리 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어요. 건너편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조반니네 반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캄파넬라 못 봤니? 조반니가 그렇게 말하려는데 자네리가 먼저 소리쳤어요. 조반니, 너네 아빠가 해달 모피옷 가져다 주신다며? 그 순간 조반니는 가슴이 확 차가워지면서 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해달 모피옷, 해달 모피옷, 해달 모피옷 가져다 주신대.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큰 소리로 놀려댔어요. 이제 조반니는 정말로 슬퍼져서 눈을 질끈 감고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 캄파넬라는 다른 아이들과 강에서 배를 타고 있었어요. 강에 모인 아이들은 캄파넬라처럼 배를 타거나 물이 얕은 곳에 발을 담그거나 하면서 제각기 자기가 만든 하늘타리 등불을 강에 띄웠지요. 작은 빛이 잔 물결에 흔들리면서 동동 줄지어 떠다니며 흘러가는 광경이 마치 빛나는 띠 같았어요. 캄파넬라, 우리가 탄 배가 하늘의 강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마루소가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진짜 하늘의 강은 말이야. 봐, 저기 보인다. 하얗고 뿌연 하늘의 강. 은하수가 하늘에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그 끝은 멀리 강물과 연결된 듯이 보였어요. 조반니가 늦네? 일이 아직 안 끝난 걸까? 캄파넬라는 여러 번 강가 쪽을 돌아보았어요. 조반니는 정신없이 내달렸어요. 그리고 곧장 반대쪽 어두운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의 은하수가 희끄무레하게 남쪽부터 북쪽까지 닿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꿈속에서도 향기가 날 것 같은 초롱꽃과 들국화가 그 근처에 온통 피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한 기분이 드는 걸까? 할 수만 있다면 어딘가 먼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캄파넬라가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조반니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흐를 것 같았어요. 거리의 등불은 바닷속 궁전처럼 황홀하게 빛나고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휘파람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고함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어요. 멀리 들판에서 기차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 기차 안에는 많은 여행객이 타고 있고 사과를 베어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거나 하고 있겠지 생각하니 조반니는 더욱더 말할 수 없이 슬퍼져서 다시 하늘로 눈을 돌렸어요. 조반니는 검은 고 자리에 파란 별이 3개도 되었다가 4개도 되었다가 하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몇 번이고 다리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천기륜 기둥이 잠시 반딧불처럼 깜빡깜빡 깜빡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기둥은 점점 뚜렷해져서 드디어 움직이지 않더니 파란 강철 같은 하늘 들판에 우뚝 섰어요. 은하 정거장? 은하 정거장?
어디에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눈앞이 확 밝아졌어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파는 회사에서 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러 없는 척 숨겨두었다가 일제히 하늘에 흩뿌려 놓은 것 같았지요. 하늘이 수천 수만 빛의 알갱이로 반짝반짝 계속 빛났어요. 조반니는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눈을 비볐어요. 다이아몬드로 반짝이는 파란 강철 같은 하늘의 돔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반니가 탄 작은 열차는 아까부터 덜커덩 덜커덩 달리고 있었어요. 조반니는 밤의 경편 철도에서 전등빛을 받으며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열차 안은 적막했고 파란 벨벳을 씌운 의자들은 더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바로 앞자리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키 큰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물에 젖은 듯 새카만 웃옷을 입고 머리에는 빨간 모자를 쓴 그 아이는 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바깥을 보고 있었어요. 조반니가 말을 걸려고 하자 머리를 안으로 들여와 이쪽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캄파넬라였어요. 모두들 열심히 뛰었지만 따라오지 못했어. 자네리도 돌아갔어. 자네리 아버지가 찾으러 나오셨대. 그렇게 말하는 캄파넬라의 얼굴이 어쩐지 창백해서 어딘가 몸이 아파 보였어요. 이 기차 어디를 달리고 있는 걸까? 이 기차는 말이야 은하철도를 달리고 있어. 은하철도. 은하철도는 말이야 은하수 왼쪽 강가를 따라 남쪽으로 쭉 이어져 있어. 그때 차 안이 확 밝아지더니 기차 앞으로 수백 마리의 백조가 떼지어 날아왔어요. 하얗게 빛나는 날개를 단 아름다운 백조들이 날개를 칠 때마다 그 곁으로 빛이 방울방울 흘러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백조는 그 자체로 움직이며 나는 작은 십자가로도 보였는데 백조가 논일던 은하수 한가운데에는 북극의 구름으로 그린 듯 커다랗고 새하얀 십자가가 늠름하고도 눈부시게 우뚝 서 있었어요. 저건 백조 자리의 북십자야. 캄파넬라가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차 안에 여행객들이 모두 똑바로 서서 검은 표지의 성서를 가슴에 대거나 수정 염주를 돌리며 낮은 음성으로 읊조렸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경건한 눈빛으로 하늘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고 있었지요. 이윽고 백조들과 북십자는 멀리 희미하게 사라졌어요. 잠시 후 강과 기차 사이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참혹색 군락이 나타났어요. 기차는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참 억새 가운데를 똑바로 달려갔어요. 그러다 창밖에 신호기의 녹색빛이 힐끗 스쳤다고 생각한 순간 기차가 점점 느려지더니 한 줄로 불빛이 늘어선 플랫폼이 보였어요. 그리고 기차는 미끄러지듯이 정거장으로 들어와 멈추었지요. 공중의 시계는 11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가 백조 정거장이야. 20분 동안 정차할 거야. 캄파넬라, 잘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난 시각표와 지도를 갖고 있거든. 둘은 기차에서 조금 걸어서 강가의 모래밭까지 갔어요. 강가에 있는 조약돌은 하나같이 모두 투명해서 수정이나 오팔처럼 보였어요. 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에 부딪히는 물결이 아름다운 파란빛이 되어 파르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기차에 오르자 기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들판 여기저기에
삼각표가 여러 개 흩어져서 온 들판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조반니, 엄마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주실까? 갑자기 캄파넬라가 뭔가를 결심한 듯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거야. 그런데 대체 어떤 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 드리는 걸까? 너희 엄마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실 거야. 엄마는 다 그래. 난 모르겠어. 하지만 누구라도 정말로 좋은 일을 한다면 가장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래, 캄파넬라.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조반니, 고마워. 이제 이걸로 안심이야. 캄파넬라는 무언가 정말로 결심한 듯이 보였어요. 갑자기 창밖이 번쩍번쩍하며 빗줄기 여러 개가 서로 겹치더니 창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커다란 안테나며 풍력개가 불꽃처럼 빛나면서 빙글빙글 돌고 빛과 함께 삐삐하고 신호음이 하늘로 흩날리며 떨어졌어요. 저길 봐, 조반니. 저게 그 유명한 알비레오 관측소야. 캄파넬라는 이제 완전히 기운이 나서 외쳤어요. 두 별이 서로 신호를 보내고 있네. 그때 뒤쪽에서 친절해 보이는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은 어디로 가니? 그 사람은 너덜너덜한 옷차림에 수염이 달린 남자였어요. 우리는 어디든 갈 거예요. 그거 좋지. 이 기차는 진짜 어디든 간단다. 아저씨는 어디에 가는데요? 나는 곧 저기에서 내릴 거야. 나는 새를 잡아서 판단다. 어떤 새를 잡아요? 백로야. 백로라는 것은 은하수에 모래가 굳어져서 생겨난 것이니까 강가 모래밭에서 기다렸다가 힘을 딱 주어 잡아 납작하게 누른단다. 이상하네요. 때마침 텅 빈 보라색 하늘에서 수많은 백로가 와글와글 소리치면서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춤추듯 가득 내려왔어요. 새를 잡는 남자는 어느 틈엔가 강가 모래밭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벌려 떨어지는 백로를 닥치는 대로 잡아서 자루 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백로는 반딧불처럼 잠깐 반짝반짝 파랗게 빛나더니 이윽고 모두 하얗게 되고 말았어요. 잡히지 않고 모래밭 위에 내린 백로도 모래밭에 발이 닿자마자 눈이 녹는 것처럼 모래 알갱이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사과 냄새가 나네. 내가 지금 사과 생각을 해서 그럴까? 캄파넬라가 이상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 10살쯤 된 귀여운 여자아이가 검은 옷을 깔끔하게 차려 입은 청년의 팔에 매달려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넌 어디에서 왔니? 우리는 외국에서 살고 있었어. 아빠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우리나라로 돌아가셨지. 우리는 나중에 배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었어. 그렇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가정교사인데 함께 배에 탔어요. 정확히 12일째 되던 날이었죠.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어요? 네, 보트수가 적어서 모두들 필사적으로 아이들부터 태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구조된다면 우리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에 이르자 우리만 구조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좋은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이 아이를 안고 눈을 감았어요. 저만치 노랫소리가 들렸지요. 주님과 함께라는 찬미가 얼음 바다 위를 흘러갔지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더니 이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청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듯이 눈을 감았어요.
굉장해요. 나도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모두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아요. 조반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남을 구하기 위해 죽는다면 행복한 거라고. 저도 이걸로 안심이에요. 청년의 말에 캄파넬라의 얼굴이 어쩐지 환해져서 별처럼 빛나는 것 같았어요. 덜컹, 덜컹덜컹. 기차는 찬란하게 파란 빛으로 반짝이는 강가를 힘차게 나아갔어요. 올리브숲 위로 이따금씩 공작새가 휙휙 달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날개를 접었다 펼 때마다 드문드문 푸른빛이 반사되었지요. 은하수에서 검게 반질거리는 머리를 한 돌고래가 튀어나오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였어요. 저건 분명 쌍둥이 별님의 궁전이야. 여자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수정으로 만든 것 같은 투명한 작은 궁전이 구름을 타고 남색 하늘 가운데에 떠 있었어요. 쌍둥이 별님은 늘 피리를 불고 있다던데. 하늘 궁전이 있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왔어요. 기차는 점점 강에서 멀어져 절벽 위를 달렸어요. 옥수수대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아름다운 하늘 들판에 지평선 끝까지 그 일대가 전부 옥수수 밭이 되었어요. 멋지게 주름 잡힌 옥수수대의 이파리 끝에는 다이아몬드 이슬이 가득 매달려 파랗게 빨갛게 불타는 듯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들판 끄트머리에서 신라처럼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신세계 교향곡이네. 여자아이가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음악은 끓어오르다 점차 강렬해졌어요. 그리고 무언가 움직이는 낌새가 느껴지더니 옥수수밭 한복판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우르르 튀어나와 춤추듯이 기쁘게 말을 달려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강 건너편이 갑자기 붉게 변했어요. 하늘에 새빨간 불이 타올랐어요. 루비보다도 더 빨갛게 하늘을 활활 태울 정도로 뜨겁게 타올랐지요. 저건 정갈의 불이야. 정갈은 독충이잖아. 박물관에서 알코올에 담긴 것을 보았어. 독이 있어서 물리면 죽는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어째서 하늘에서 타고 있는 걸까? 아빠한테 들었는데 아주 옛날 들판에 정갈이 한 마리 있었대. 정갈은 작은 곤충 따위를 잡아먹고 살았대. 그러던 어느 날 족제비한테 들켜서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되었대. 정갈은 온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결국 우물에 빠졌어. 우물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정갈은 그제야 깨달았대. 이렇게 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자기가 족제비에게 먹혔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했대. 하느님, 다음에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면 부디 남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내 몸을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정갈은 어느새 자기 몸이 새빨간 아름다운 불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대. 하느님이 정갈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좋은 이야기네. 정갈은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늘의 표시가 되어 자기 몸을 계속 태우는 거였어. 나 정갈이 좋아졌어. 조반니는 가슴속으로 그리고 몸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갑자기 기적 소리가 몇 번 울려 퍼지더니 창밖이 새카맣게 바뀌었어요. 마치 약속한 듯 어느새 여자아이도 청년도 사라졌어요. 여기는 하늘의 터널이야.
지금 은하수에 암흑 성운을 달리고 있는 거야. 캄파넬라, 다시 우리 둘만 남았네. 어디든 함께 가자. 나는 이제 무섭지 않아. 그 정갈처럼 진실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몸 따위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 응, 나도 그래.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나도 몰라. 우리 둘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자. 어디까지나 함께 가자, 캄파넬라. 응, 꼭 그러자. 조반니. 저길 봐. 저곳은 어쩌면 저렇게도 아름다울까? 모두들 모여있네. 저기가 분명 진짜 하늘나라일 거야. 캄파넬라는 창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하늘의 들판을 가리키며 소리 질렀어요. 조반니도 그쪽을 보았지요. 하지만 어렴풋이 하얗게 연기만 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반니가 돌아보자 이제는 캄파넬라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단지 텅 빈 의자의 파란 벨벳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캄파넬라, 캄파넬라. 조반니의 비명소리를 지우려는 것처럼 하늘 가득 할렐루야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늘 한 복판에 십자가가 빛나고 저만치 한 줄기 계단이 하늘로 높이 높이 이어졌어요. 계단의 끝은 우주로 빨려 들어가며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조반니는 엉엉 울면서 그저 캄파넬라의 이름을 계속 외쳤어요. 조반니는 눈을 떴어요. 언덕의 풀밭에서 그만 잠이 들었던 거예요. 어쩐지 가슴은 이상하게 뜨겁고 뺨에는 차가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꿈이었구나. 하늘을 쳐다보자 방금 전 꿈속에 있었던 은하수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희뿌연 빛을 내뿜으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조반니는 불현듯 어머니가 걱정되어 급히 언덕을 내려갔어요. 그때 강 쪽에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조반니는 어쩐지 또 한 번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한달음에 언덕 아래까지 달려갔어요. 강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리 위에도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가 가만히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지요. 조반니는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가는 도중에 아까 캄파넬라와 같이 있었던 마루소를 만났어요. 마루소는 조반니를 보자 허겁지겁 달려와 말했어요. 조반니, 캄파넬라가 강에 빠졌어. 뭐? 언제 어째서? 자네리가 물이 흐르는 쪽으로 등불을 밀려고 하다가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강에 떨어졌어. 캄파넬라가 곧바로 뛰어들어 자네리를 배 쪽으로 밀어보냈지. 자네리는 배를 붙잡아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캄파넬라는 그대로 떠내려가고 말았어. 캄파넬라 아버지도 여기 와 계셔. 캄파넬라의 아버지는 검은 옷을 입고 똑바로 서서 시계를 잠자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젠 틀렸습니다. 45분이나 지났어요. 아저씨, 저는 캄파넬라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조반니는 저도 모르게 외칠 뻔했어요. 방금 전까지 캄파넬라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조반니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반니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언덕 위까지 단숨에 올라갔어요. 그 여자아이나 정갈과 마찬가지로 캄파넬라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죽은 거야. 캄파넬라, 우리 둘이 같이 탔던
은하철도의 여행을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암흑 성운속을 달릴 때 우리가 했던 약속도 언제까지나 기억할게. 나도 campanella 너처럼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게. 조반니는 잠자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샘처럼 반짝이면서 끓어오르는 것을 조반니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때 마침 동쪽 하늘에는 장밋빛으로 물든 태양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세계가 전부 행복해지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야자와 겐지.